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저와 함께 교과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보죠. 예제. 자, 푼 사람도 있을 텐데, 뷰테인, 그렇죠. 공기 중에 연소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연소를 하면 어떻게 된다? 자, 우선 뷰테인과 산소가 반응해서 뭐가 나온대요? 그렇죠. 뷰테인은 탄소하고 수소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와 물이 나오겠죠. 그래서 생성물은 이산화탄소와 물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반응물을 왼쪽에, 생성물 오른쪽에 쓰고 화살표로 연결한 다음에 화학식을 쓴 게 바로 이거죠. 그 다음에 뭘 쓰라고요? 맞습니다. 개수를 씁니다. 자, 개수 쓰는 법은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C4H10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에 밑줄을 그으세요. 자, 그리고 우리는 C에다가 숫자를 맞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쪽이 지금 안 맞죠? C가 하나뿐이 없네요. 그래서 여기 앞에다 몇을 쓰고 4를 쓰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것과 이것이 맞았죠? 맞은 거는 우선 네모를 한번 쳐볼까요? 자, 이렇게 네모를 치고요. 그런 다음에 자, 수소로 한번 맞춰볼까요? 수소가 10개네요. 자, 그런데 여기는 2개뿐이 없어요. 그럼 앞에다가 5를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개수를 이렇게 맞추는 겁니다. 물질 자체가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앞에 있는 숫자, 즉 개수만 써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네모를 쳤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산소가 5개, 여기는요. 산소가 2개 곱하기, 그러니까 산소가 총 몇 개예요, 여기가? 산소 개수가, 그렇죠. 8개 더하기 몇 개요? 5개니까 13개죠. 그런데 여긴 2개뿐이 없죠. 그럼 어떻게 쓴다? 맞습니다. 바로 2 곱하기 얼마가 13이 나올까요? 그렇죠. 2분의 13이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개수가 이렇게 맞춰졌네요. 보통은 바로 자연수를 쓰죠. 그래서 양변에 이게 등호 같은 표시라고 보면은 이제 양변에 곱하기 몇을 하면 돼요? 그렇습니다. 2를 하면 됩니다. 곱하기 얼마? 2를 한번 해볼까요? 자, 이 숫자를 없애주기 위해서 양변에 곱하기 몇 한다? 2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맞습니다. 여기에 2가 붙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갈 때 곱하기 몇 한다? 2 한다. 그러면 이렇게 되고요. 또요. 여기는 13, 5, 2가 되고요. 그런 다음에요. 이거 지울게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렇죠. 이게 되죠. 그리고요. 이렇게 H2O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맞는지 볼까요? 예,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수가 되도록, 뭐 자연수가 되도록 이렇게 곱하기 2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물질의 상태를 표시하여 화학 반응식을 완성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물질의 상태가 다 안 나와 있죠. 그래서 물질의 상태, 그거까지 표시한 게 바로 이것인 거죠. 그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떻게 해요? 자, 우리가 이게 뷰테인, 부탄가스니까 이건 G겠죠. 산소도 G겠죠. 그리고요, 나오는 이산화탄소도 보겠어요. G겠죠. 그리고 물이 나온대요. 여기 보면 이산화탄소가 뭐가 나온다? 물이 나온대요. 물은 액체예요, 기체요? 맞아요. 물은 액체죠. 액체니까 L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쉬운데 여기 마지막에 G 아니에요? 물이니까 뭘 쓴다? L을 씁니다. L. 알겠죠? 그래서 밑에 있는 게 나오는 겁니다. 자, 답은 이렇게 됩니다. 확인 6번입니다.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화학 반응식의 개수를 써보자 라고 되어 있죠. 자, 괄호 안에 쓰라는 건 바로 개수를 쓰는 건데요. 이때 개수는 가장 간단한 정수 또는 자연수로 쓰면 됩니다. 같이 보죠. 자, 그러면 자, 여기 보니까 알루미늄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얘는 알루미늄 몇이에요? 2죠. 그럼 얘는 그렇죠. 1개니까 앞에다가 2를 쓰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쓰고 나서 그럼 이제 이게 고정이죠. 우리가 알루미늄을 고정 이렇게 딱 시킨 거예요. 그럼 얘가 2개로 고정이 되려면 이 전체가 고정이 돼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맞죠? 앞에 개수는 지금 필요 없네요. 뭐 쓴다면 1을 쓰면 되겠죠. 그렇죠. 좀 예쁘게 이렇게. 근데 원래 1은 원래는 안 써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누구 입장에서 우리가 알루미늄 봤으니까 이번엔 산소를 볼까요? 자, 산소를 보니까 얘가 3개죠. 얘는요 2개니까 3개로 맞추려면 그렇죠. 2분의 3을 곱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얘도 만족이 됩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간단한 정수 형태가 아니죠. 그래서 다 곱하기 몇을 하면 된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분모를 없애면 되니까 곱하기 2를 하면 되죠. 그럼 얼마가 나와요? 2 곱하기 2, 양변에 곱하기 2를 다 해야 돼요. 자, 그러면 4 이렇게 되고요. 다 2배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또요. 그렇습니다. 바로 얘도 2가 1 곱하기 2니까 2가 되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물론 뭐 얘는 S, 얘는 G, 얘는요 S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 반응은 사실 알루미늄 알죠? 알루미늄의 산소가 결합되는 알루미늄의 연소 반응입니다. 그래서 산화알루미늄이 되는 건데요. 자, 그럼 답은 뭐예요? 답은 이겁니다. 4, 3, 2 요게 답이죠. 자, 이것도 같은 식으로 하면 되겠네요. 똑같이 파란색으로 하고요. 이게 더 복잡해 보이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천천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H를 먼저 보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O를 먼저 보는 게 좋겠어요? C를 먼저 보는 게 좋겠어요? 아무래도 물질에 가장 덜 있는 게 좋은데요. 산소를 기준으로 하자니 산소가 이거 하나를 맞추려면 누구도 맞춰야 돼요. 그렇죠. 얘도 맞춰야 되고 얘도 맞춰야 되고 얘도 맞춰야 되죠. 그렇죠. 너무 많아요. 맞춰야 될 게 처음부터. 자, 그렇다고 수소를 기준으로 두자니 수소도 얘가 하나. 또요. 수소 괜찮은데? 2개뿐이 없는데? 양쪽만 맞추면 되네요. 탄소를 기준으로 두면요. 하나. 탄소도 괜찮네. 그러니까 산소가 안 되겠네요. 맞죠? 산소는 4개씩이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4개를 한 번에 기준을 맞춘다? 어려우니까 여기서는 탄소나 수소를 먼저 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어떤 거 먼저 보고 싶으세요? 네. 자, 선생님은 탄소를 볼게요. 자, 탄소를 보면 이걸 고정시키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게 개수가 안 맞네요. 앞에다 몇 쓴다? 있어요. 그러면 둘 다 맞죠? 둘 다 맞으면 얘는 뭐 1이 생략된 건데 1 써도 되고 우선은 나중에 1이 된다면 1을 분명히 쓰지 말아야 돼요. 지금이니까 1을 쓴 거죠. 자, 이렇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위에 거는 위에 거는 이게 답이 아니라 뭐가 답이라고? 이렇게 하면 헷갈릴 것 같아요. 위에 거 답이 뭐라요? 그렇죠? 얘가 4 그리고요 얘가 3 이걸 쓰셔야 돼요. 이게 답이라고요. 자, 그리고 아래 거는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자, 이렇게 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탄소를 맞췄으니까 둘 다 이제 탄소 맞출 때 산소 CO2니까 같이 움직이죠. 그래서 네모를 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맞추셨어요. 탄소 다음에 뭐 맞추면 좋을까요? 그렇죠. 산소 맞추기엔 산소가 너무 많죠. 그러니까 수소를 맞춰봅시다. 그런 다음에 산소를 맞추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수소가 여기 탄소를 맞출 때 수소도 같이 맞춰주시죠. 몇 개로요? 그렇죠. 수소가 지금 6개네요. 그럼 이쪽도 몇 개 있어야 돼요? 6개요. 지금 여기에 있기 때문에 앞에다 몇 쓴다? 3 쓰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얘도 고정. 얘는 이미 고정.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산소가 있는데요. 산소 양쪽 한번 다 맞춰볼까요? 자, 이쪽부터 맞추죠. 여기가 모르는 거니까 아는 것부터. 자, 산소 몇 개요? 그렇죠. 산소 이쪽에 벌써 4개. 2 곱하기 2니까 맞죠? 그리고 이쪽은요? 3. 그럼 몇 개요? 7. 7개네요. 산소가 이쪽에 7개. 그럼 이것도 7개가 돼야 되는데 이미 여기 산소가 하나가 있죠. 그래서 산소가 1개 더하기 얼마여야 될까요? 얼마여야 될까요? 그렇죠. 이쪽이 6개가 나와야겠죠. 근데 2가 있으니까 곱하기 3. 그래서 앞에 개수는 3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제가 얘기했죠. 1은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아무것도 쓰면 안 돼요. 알겠죠? 그리고 이건 3 맞고요. 이거 2 맞고요. 이거 3 맞아요. 이렇게 하면 가장 간단한 정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아무것도 안 씁니다. 쓰지 맘. 이것도 쓰면 안 돼. 자, 알겠죠? 이게 답입니다. 여기다 1 쓰면 틀리는 거예요. 알겠죠? 1조차도 쓰지 마세요. 화학에서 1은 생략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여기다 1 쓸래 이러면 안 된다고요. 알겠죠? 첨자든 개수든 1은 쓰는 거 아닙니다.
자, 이제 질소와 수소가 반응하여 암모니아를 생성하는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내보자 라고 돼 있어요. 자, 화학 반응식 쓰려면 우리가 반응물과 무슨 물이요? 그렇죠. 생성물이 다 있어야 되죠. 자, 반응물이 어디 있어요? 요게 반응물이네요. 생성물은요? 암모니아가 생성되네요. 그러면 반응물과 생성물을 다 아네요. 이건 지난번에 했으니까 하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간단한 화학식은, 그러니까 질소 화학식, 수소 화학식, 암모니아 화학식, 이거는 외우란 얘기예요, 미리. 알겠죠? 주어지지 않았죠, 문제에서도. 자, 그러면 아무튼 어떻게 될까요? 자, 질소는 N2. 그리고요. 아이고 왜 이래. 질소 분자예요. 수소는 H2. 암모니아는 NH3. 자, 그래서 이걸 쓰면 N2H2가 뭐가 된다? NH3가 돼요. 이거 좀 띄워놔야겠다. 자, 그러면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 같이 볼까요? 이거 많이 했죠? 자, 여기 N이 두 개니까 여기 앞에다가 2 쓰고, 그러면 얘도 이제 고정, 얘도 고정되죠, 전체가. 그러면 얘가 3 하면 다 고정. 자, 이러면 되겠네요. 자, 그런데 화학 반응식을 정확하게 쓰려면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렇죠, 상태를 써야겠죠. 자, 이거 G, 얘는요 G. 그렇죠, 암모니아도 가스, 이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페이지입니다. 화학 반응식을 완성하면 반응물과 생성물 종류뿐만 아니라 몰, 질량, 부피 등 여러 가지 양적 관계를 알 수 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양적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뭐 복잡하게 나왔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몰입니다. 이걸 통해서 질량, 부피까지 알 수 있으니까요. 자, 예를 들어 수소, 산소가 반응하여 수증기가 생성되는, 이걸 생성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은 그린 것 같다. 자, 같이 볼게요. 화학 반응식으로부터 무엇을 알 수 있는지요? 자,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H 다음에 미첨자가 있다는 얘기는 바로 두 H 원자가 붙어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앞에 있는 E는 뭘 말한다? 맞습니다. 그 H 덩어리가 몇 덩어리 있다? 바로 두 덩어리 있다라는 걸 의미한다 그랬죠? 개수. 개수가 얘가 몇 개? 그렇습니다. 이게 개수죠. 개수. 이게 두 개일 때 얘 하나, 얘가 두 개. 그리고요. 개수는 입자 개수를 의미한다 그랬죠? 얘가 2, 1, 두 개. 자, 그리고 이거는 몰을 의미한다 그랬죠. 두 개, 2몰일 때, 1몰일 때 2몰. 그런데 사실 이거는 비율 자체가 더 광범위하다 그랬죠. 왜냐면 항상 몰이 2몰일 리는 없잖아요. 맞죠? 이게 4몰일 때는 얘가 2몰로 변하겠죠. 그리고 이게 4몰로. 한마디로 비율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2대 1대 이런 식으로요. 얘네도 다 비율. 그래서 개수비, 개수비, 몰비 뭐 이렇게 놓습니다. 자, 여기 질량에 대해서 하나 얘기했네요. 이 질량은 좀 특이하니까 요거 이렇게 별표를 칠게요. 왜냐하면 자, 제가 오프라인 시간 때 공책 정리할 때는 얘기는 안 했는데요. 자, 요거는 항상 성립하죠. 요건 뭐? 항상 성립. 글씨 왜 이래? 자, 항상 성립해요. 항상 성립. 그쵸? 얘는 항상 성립합니다. 근데 이 질량은 이제 몰비, 개수비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건 2대 1대가 아니라고요. 질량은 얘는 뭐랑 관계없다? 그렇죠. 개수비하고 관계없다. 와, 관계없음. 개수비가 2대 1대 2라도 질량비는 2대 1대 2가 아니라는 얘기죠. 질량비에서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 왜 그래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왜 관련이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수소 원자가 있어요. 무슨 원자? 수소 원자. 그리고 여기 탄소 원자가 있어요. 탄소 원자는 아무래도 크기가 더 크겠죠. 자, 여기 수소, 얘는 뭐라고요? 탄소가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거의 개수가 얘가 몇 개요? 한 개. 얘는요? 한 개죠. 그래, 몰수는 몇 개요, 그럼? 몰수. 한 개. 한 개죠. 그런데 질량은 얘가 몇이에요? 수소 하나의 질량. 그러니까 원자량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질량. 그렇죠. 얘가 1이죠. 원자량이라고 쓸게요. 이제 원자량하고 질량은 좀 비슷하니까. 그렇죠. 비율은 같잖아요. 자, 그럼 원자량을 아예 쓰죠. 원자량. 자, 원자량 몇이에요? 1이죠. 얘 10이죠. 그렇죠. 앞에 개수는, 그러니까 개수나 몰수는 얘도 하나일 때 얘도 몇 개? 하나라고 말할 수 있지만 원자량, 즉 질량과 관련이 있을 때는 얘는 하나지만 얘는 그렇죠. 12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자, 요거 개수가 하나일 때 몰수는 하나다. 그 말이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질량을 알 수는 없다고요. 이해돼요? 그래서 이 질량은 개수비하고 관계가 없다. 몰수비하고 관계가 없다. 개수비하고 관계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질량 이런 거고요. 질량에서 이제 하나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보존 법칙, 질량 보존 법칙. 알겠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바로 반응물의 질량은 무엇의 질량과 같다? 반응물의 질량은 생성물의 질량과 같다. 글씨 이상해서 미안해요. 너무 잘 안 써진다. 생성물의 질량과 같아요. 한마디로 여기 보시면 여기 4죠. 여기는요. 32죠. 더하면 얼마예요? 36이 나옵니다. 반응 전과 후의 질량이 같은 거죠. 자, 이제 밑에 보겠습니다. 자, 이건 다 기체죠. 왜냐하면 얘가 바로 수소와 산소를 반응하여 수증기를 생성하니까 다 기체죠. 그러니까 기체의 부피비도 몇 대 몇 대면 그렇죠. 2대 1대 2가 나오죠. 그렇죠. 실제 기체 부피비 이렇게 나왔는데 어쨌든 2대 1대 몇이요? 2가 됩니다. 여기 두 개인데 하나 더하면 3개 아니에요? 아니죠. 이거 두 개 더했는데 얘네가 반응이 돼서 새로운 수증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 두 개 더하기 2 더하기 1에서 3 이건 아니에요. 알겠죠? 아예 물질이 바뀌면서 그 물질의 개수가 이제 2대 1대 그런 다음에 2가 되는 거죠. 있죠? 개수비하고 부피비가 기체 부피비가 같을 때가 있죠. 바로 언제요? 기체일 때죠. 특히 영도 실기압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랬죠. 자, 같이 볼게요. 자, 여기 보면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밑줄 볼까요? 자, 이거 몰비. 그렇죠? 이것의 몰비는 지금 H2O2 2대 1로 반응해서 물이 얼마? 이만큼, 2몰만큼 나온다 이 말입니다. 자, 이거는 화학 반응의 개수비와 같다. 그렇죠? 몰비는 개수비와 같아요. 자, 그리고요. 이거는 이제 질량비예요. 질량비가 얼마래요? 이 질량비가 얼마예요? 질량비는 이거예요. 좀 특이하죠? 자, 1,8이 어떻게 나왔냐?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얘가 원자량이 1이죠. 원자량만 한번 보세요. 원자량을 통해서 질량비를 알 수가 있다고요. 얘 1, 얘 1, 얘 1, 얘 1, 얘는요. 얘 얼마인지 아세요? 그렇죠. 원자 번호가 8이니까 얘가 16. 얘가 몇이에요, 그럼? 16. 합쳐 32네요. 얘 1, 16, 1. 얘도 1, 16, 1.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자, 요거 다 더해봐요. 그러니까 이제 분자량을 볼까요? 분자량이 얘 얼마? 2. 얘는요? 2. 얘는요? 32. 얘는요? 18. 얘는 18. 자, 요런 애였어요. 자, 그러면 요 수소만 우선 같이 볼까요? 자, 이거는 얼마 나와요? 4가 나오죠? 얘는요? 32네요. 맞죠? 얘는요? 얼마 나와요? 36 나오죠? 그러니까 그러면 얘네를 4로 나눌 수 있게 이거 대 이거 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4g하고 32g 반응하면 36g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알겠죠? 원자량을 생각해서 그러니까 개수 자체의 비율하고 질량비는 관계가 없지만 원자량을 도입하면 질량비를 구할 수는 있어요. 그게 지금 한 거고요. 알죠? 그래서 하면 1대 몇? 8대 9가 나오죠? 그 1대 8대 9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게 바로 질량비죠. 다시 말하면 질량비는 개수에서 바로 나온 게 아니라 원자량을 고려해서 그 원자량을 고려한 분자에 바로 개수를 곱해서 하면 되는 거죠. 이해되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얘가 분자량 얼마라고요? 예, 분자량이 1 더하기 1이니까 2가 나오죠? 그렇죠? 얘는 분자량 얼마예요? 지금 밑에 있는 거 빨리 하는 거예요. 그렇죠? 32 나오죠? 얘는요? 18 나오죠? 거기에다가 얼마 곱하고? 2를 곱하고 얘는 곱할 거 없고 얘는 2 곱해서 이 전체에서 나온 게 얼마라고요? 이렇게 나온 게 얘가 4 얘는요? 그렇죠? 1이니까 어차피 얘가 32 얘는요? 이렇게 하면 36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4대 32대 36 이걸 다시 말하면 1대 8대 9인 거죠.
이걸 밑에선 그림으로 했고 이거는 분자량을 개수를 생각해서 이렇게 해준 거예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질량비는 개수비에 직접적으로 개수비 자체가 질량비는 아니다. 이걸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질량비를 통해서 보면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 건 알 수 있다. 자, 결국 개수비, 몰수비, 부피비는 같아요. 특히 개수비하고 몰수비는 항상 같고요. 부피비는 기체일 때만 같습니다. 근데 질량비는 아예 달라요. 확인 8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탄올이 공기 중에서 연소하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된다. 1몰에 CH3OH가 완전 연소될 때 생성되는 H2의 양을 구해보자. 좀 내용이 복잡하죠? 자, 이렇게 복잡한 내용이 있을 때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선 여기 화학 반응이 일어나네요. 그리고 이게 완전 연소가 된대요. 그래서 H2O의 양, 특히 몰수를 구하자는 거죠. 자, 하는 방법은 첫 번째,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꼭 세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하는 과정인데요. 여기 보면 CH3OH의 양이 나와 있죠. 몇 몰이요? 1몰이네요. 1몰. 1몰에 CH3OH. 자, 그러면 써볼까요? CH3OH 몇 몰? 1몰이에요. 그쵸? 1몰을 뭘 이용해서? 네, 화학 반응식을 이용해서 화학 반응식. 뭐야? 뭔 글씨야? 다시. 자, 우리가 구하려는 게 H2의 양이잖아요. 몰수죠. 중간 과정이 뭐가 있어요? 화학 반응식. 그래서 화학 반응식을 거쳐서 우리가 구하면 되죠. 이거는 그래도 좀 쉬운 문제에 해당하네요. 왜냐하면 몰수에서 그냥 몰수로만 바꾸면 되잖아요. 그쵸? 대신 여기서 중요한 건 화학 반응식을 우리가 세워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를 거쳐야 된다라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럼 화학 반응식부터 먼저 세워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입니다. 화학 반응식. 어떻게 세울까요? 자, 1이라고 굳이 안 쓸게요. 그렇죠. 메탄올, CH3OH인데요. 이런 화학식은 시험에 나올 때는 다 주어집니다. 이거는 우리가 좀 생소한 거잖아요. CH3OH이고요. 자, 여기에 연소가 된대요. 연소라는 말은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산소가 필요하고요. 이 산소가 결합되는 것을 우리가 연소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산소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위에 있는 거랑 이거랑 상관없어요. 이거 지우자. 선생님만 지울게요. 안 보이게. 헷갈리니까. 자, 여기 보면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리고요. 자, 이렇게 되면 산소가 탄소랑 수소에 붙으니까 각각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직 개수가 안 맞춰져 있네요. 개수 한번 맞춰볼까요? 탄소 한 개, 여기 한 개 맞네요. 그럼 이번엔 산소보다는 수소가 낫겠네요. 그쵸? 수소가 물질에 붙어 있는 물질이 덜하니까요. 산소는 4개 다 붙어 있으니까요. 자, 수소. 자, 이거는 우선 고정이죠. 탄소로 우리가 맞췄으니까요. 자, 수소. 여기 몇 개요? 4개죠. 그러면 생성물도 4개여야 되니까 앞에 2가 붙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됐어요. 산소를 보면 되겠는데요. 좀 헷갈리면 밑에다 산소 이걸 쓰면 돼요. 산소 얘 몇 개 필요해요? 몇 개요? 2 더하기 2, 4, 4개네요. 자, 여기 산소 몇 개? 자, 고정이니까 얘 1개. 근데 얘는 몇 개인지 모르죠. 몇 개인지 모르는데 옆에 4개니까 얘가 3개여야 되죠. 3개여야 되니까 얘 뭘 쓴다? 그렇습니다. 바로 2가 곱해져서 3개가 나오려면 얘가 2분의 3이 되어야겠죠. 몇 분의 몇? 2분의 3 플러스 2분의 3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이렇게 화학 반응식을 쓰면 되는데요. 자, 여기서는 화학 반응식을 쓰라 그러면 무조건 이제 자연수라는 게 좋아요, 개수를. 그런데 우리가 어차피 지금 구하려는 거는 H2O의 양만 구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비율만 쓰면 되니까 그냥 여기서 바로 하자고요. 얘가 몇 몰? 1몰이라고 그랬죠? 그럼 얘가 몇 몰? 1몰일 때요. 그러면 물 몇 몰 있다? 바로 되면 그렇죠. 2몰이죠. 얘가 1대 2니까요. 1은 생략돼 있죠. 그러니까 2몰. 1몰 반응할 때 몇 몰 나온다? 2몰이 생성이 됩니다.
결국 H2의 몰수는 몇 몰이다? 얘가 2몰이 되는 거죠. 어때요?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첫 번째 세웠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다리 역할해서, 물론 몰도 다리 역할을 하는데요. 그 몰과 화학 반응식을 다리 역할해서 새로운 생성물의 어떤 양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문제에서 좀 쉬웠던 거는 둘 다 몰수로 나와 있기 때문에 좀 쉬웠죠. 이제 화학 반응에서 양적 관계입니다. 자, 요거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요거는 결국 우리가 할 말은 모두 다 뭘로 바꾼다? 뭘로 바꾸면 돼요. 뭘로 글씨가 왜 이래? 자, 뭘로 바꾸기. 뭘로 바꾼다. 요것만 아시면 됩니다. 뭘로 바꿔서 화학 반응식이 그 다리 역할을 해서 나중에 다른 양이 얼마가 나올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화학 반응에서 질량과의 관계인데요. 어느 한쪽 질량만 알아도 다른 쪽을 알 수 있다. 결국 이쪽 질량을 알면 질량을 통해서 몰수를 알 수 있고, 그리고요,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또 다른 A 몰수를 알 수 있고, 이걸 통해서 또 다른 질량을 알 수가 있겠죠. 이게 항상 다리 역할을 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결국 우리한테 필요한 건 몰수하고 화학 반응식이죠. 자, 여기 화학 반응식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 보면 몇 g이래요? 여기 왜 이래? 여기 14g이라고 돼 있죠. 그쵸? 이럴 때 이거 생성되는 걸 모두 구해보래요. 자, 이게 문제입니다. 있죠? 한번 풀어볼까요? 이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문제 한번 풀어보죠. 색깔을 그럼 풀 때는 이걸로 해야겠네. 자, 14g이래요. 뭐 어떻게 한다고요? 아까 전에 했던 질량 N2의 질량이 몇 g? 14g이요. 그럼 이걸 몰수로 한번 구해볼까요? 자, 몰수가 하는 공식이 어떤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몰수는 뭐분의 뭐요? 그쵸. 화학식이 하면 된 질량이죠. 지금 N2의 몰수 구하려니까 N2의 화학식량을 알아야 되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N2의 질량을 아니까 이걸 통해서 하면 돼요. 자, 그러면 N2 질량이 바로 14g이랬죠. 이게 몇 g? 14g. 자, 그리고요. N2 화학식량 얼마일까요? 요거 구하는 거. N 원자량에 몇 번 곱하면 된다? 2 하면 된다. N 원자량 얼마인지 아세요? 자, N은 원자번호 몇 번이에요? 수헬립의 부탄질. 7번이네요. 자, 중성자도 7개가 있겠죠. 그래서 14입니다. 2 곱하기 14 하면 얼마예요? 그렇죠. 28입니다. 결국 28분의 14예요. 그럼 얘의 몰수가 얼마가 나온다? 그렇죠. 28분의 14니까 2분의 1, 0.5몰이 나오네요. 결국 여기서 N2 몰수가 0.5몰인 걸 알 수가 있죠. 한마디로 1몰당 28g이니까 14g이면 0.5몰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0.5몰인데 이것의 화학 반응식이 이미 나와 있네요. 자, 개수비가 몇이에요? 개수비가 1대 3대 2죠. 그런데 지금 0.5몰이래요. 얘가 0.5몰이면 한번 해볼까요? 얘는 몇 몰 반응해요? 1.5몰 반응하죠. 그러면 얼마가 나오겠어요? 얼마의 암모니아가 나오겠어요? 그렇죠. 1몰이 나오겠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제 NH3의 질량을 생성되는 애 1몰짜리 애가 나온다는 걸 알 수도 있지만 수소가 몇 몰 반응하는 것도 사실 여기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1.5몰이 반응해요. 얘 0.5몰당 얘 몇 몰이 반응한다? 1.5몰. 수소가 1.5몰 반응해서 암모니아가 1몰이 나오는 거죠. 이게 화학 반응식의 개수의 의미예요. 자, 그러면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았어요? 맞습니다. 새롭게 나오는 NH3의 몰수가 1몰이 나오는 거 알겠죠? 몇 몰? 1몰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이게 1몰이 나오니까 이거의 질량을 이제 알면 되는데 질량은 어떻게 구해요? 그렇죠? 공식이 또 있죠. 몰수는 화학식량분의 뭐요? 질량이죠. 자, 여기서 화학식량이 NH 뭐예요? 3예요. 자, 그러면 이 NH3에 해당하는 원자량은 N 원자량 더하기 얼마예요? 3H 원자량이죠. N 원자량 아까 전 14였고요. 그리고요. 3 곱하기 1이었으니까
합치면 9번 문제는요. 여러분이 직접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답은요. 페이지 206쪽에 있습니다. 답을 확인하시면서 직접 푸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화학 반응에서의 부피 관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어쨌든 양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바로 부피를 몰수로 바꾸고요. 이 몰수를 화학 반응식으로 바꾸고요. 그런 다음에 몰수로 바꾸고 부피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중간 과정이 항상 여기 있죠. 몰수, 화학 반응식 몰수. 자, 그런데 우리가 사실 몰수비하고 부피비는 같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렇게 뛰어넘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다시 자, 이 몰수를 쓰는 이유가 뭐예요? 이 중간에 몰수를 쓰는 이유가 화학 반응식을 이용하려고 몰수를 썼던 거예요. 알겠죠? 결국 우리가 중간 과정에서 몰수를 썼던 거는 이 몰수로 바꿔야지만 화학 반응식을 쓸 수 있기 때문이죠. 이 화학 반응식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거죠. 그 화학 반응식으로 가는 역할을 하는 애가 몰수인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전체 몰수 화학 반응식 몰수를 우리가 다리 역할을 한다라고 봤는데요. 사실 이 부피 입장에서 보면 왜냐면 몰수비가 개수비랑 같잖아요. 화학 반응식. 그러니까 다른 애의 몰수를 알 수 있잖아요. 요걸 이용했는데 부피비도 개수비랑 같죠. 뭐라고요? 바로 부피비도 개수비랑 같아요. 몰수를 이용하는 목적이 뭐였다고요? 그쵸? 화학 반응식으로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였는데 개수비하고 몰수비랑 같으니까 어차피 부피비도 개수비랑 같으니까 바로 이 루트가 아니라 어떤 루트를 이용한다? 맞습니다. 바로 이 루트를 이용하면 되죠. 이게 더 빠르잖아요. 자, 그래서 밑에 있는 이 루트를 이용하면 부피비를 바로 화학 반응식을 이용해서 또 다른 A 부피비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이유가 있고요. 빠르다. 자, 첫 번째 이렇게 하면 부피비를 바로 이용하면 첫 번째 빠르다. 얘가 빨라. 누가? 얘가 빠르잖아요. 빠르죠? 빠르다. 계산 빠르다. 근데 두 번째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요. 자, 여기서 몰수로 바꿀 때 우리가 사용하는 게 뭐예요? 몰수로 바꿀 때 기체 몰수. 몰수는 뭐분의 뭐? 그렇죠. 22.4리터분의 어떤 애의 부피죠.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게 22.4리터가 되려면 그러니까 1몰일 때 부피일 텐데 이게 되려면 0도씨 몇 기압이어야 돼요? 무조건? 1기압이어야 돼요. 그럼 물어볼게요. 0도씨 1기압인지 모르면 이게 아닐 때는 주어지지 않으면 1몰 때의 부피가 0도씨 1기압만 우리 알잖아요. 22.4리터라고. 그런데 예를 들어 이게 한 50도예요. 예를 들어 50도, 1기압 50도예요. 그거 알아요, 지금? 모르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22.4리터로 나눌 수가 없다고요. 어떤 기체가 있으면 우리가 0도씨 1기압일 때면 22.4리터로 나눠서 물수를 구할 수 있고 그 외에는 0도씨 1기압이 아닐 때는 또는 아예 주어지지 않을 때는 우리가 22.4리터로 나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피를 안다고 해서 바로 몰수를 구할 수는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22.4리터인지 모르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이 단계로 가는 것 자체가 22.4리터가 아닐 때는 이게 확실하지 않다고요. 1몰의 부피가 주어지지 않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몰수에서 부피로 가는 것도. 그래서 2단계를 거치지 않고 어떻게 간다? 맞습니다. 바로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알겠죠? 그게 바로 개수비는 기체의 부피비와 같다. 이 말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기체 부피비가 지금 그렇죠. 수증기 생성 반응이거든요. 기체 부피비가 2대 1대 2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특히 이게 몇일 때는 0도씨 1기압일 때는 얘가 44.8리터, 얘가 22.4리터, 그리고 얘는요 44.8이에요. 그렇죠. 다 2대 1대죠.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거는 0도씨 1기압이죠. 0도씨 1기압이 아닐 때는 우리가 이게 44.8리터라고 또는 22.4리터라고 또는 44.8리터라고 이렇게 구체적인 양은 모르잖아요. 0도씨 1기압이 아닐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50도예요. 몇 도? 50도 1기압 있어요. 50도 1기압일 때는
44.8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22.4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리고요, 44.8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럼 못 쓰네요. 하지만 자 보세요. 자 0에서 50도면 분명히 부피는 늘어나겠죠. 왜냐하면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44.8리터보다는 더 많아지고 22.4리터보다는 많아지고 44.8리터보다는 많아질 거예요. 그 양은 모르지만, 정확하게 모르지만, 비율은 뭐는? 비율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요. 비율만큼은 2대 1대 2인 거죠. 50도 1기압이든 0도씨 1기압이든. 심지어는 0도씨 2기압일 때도 44.8, 22.4, 44.8 이렇게 정확히 몰라요. 0도씨 2기압이니까 압력이 더 크니까 부피니까 작긴 할 텐데 얼마인지 정확히 몰라요. 구체적인 양은 모르지만 중요한 건 다 뭐다? 2대 1대 2라고요. 그럼 물어볼게요. 100도씨 3기압 2대 1대 2라고요. 1000도씨 1기압 2대 1대 2예요. 알겠죠? 그러면 25도씨 1기압, 25도씨 100기압, 25도씨 300기압. 자, 이런 거 다 2대 1대 2. 알겠죠? 알겠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양은 몰라도 비율은 변함이 없다. 2대 1대 2로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자, 그렇게 몰수를 안 바꾸면 어차피 빠르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두 번째는 정확한 양을 몰수를 정확히 알 수 있다 없다? 몰수 정확히, 글씨 왜 이래? 정확히 모를 때 있다. 몰수를 정확히 몰라요. 자, 그러면 한번 같이 볼게요. 자, 프로페인인데요. 프로페인 연소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래요. 우리가 프로페인 할 때 그 AN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애인 이런 발음이에요. 무슨 애인. 자, 예를 들어 메탄이라고 했는데 이건 메테인하고 같은 말이에요. 옛날에 이 ANE를 안으로 읽었는데 지금은 애인으로 읽어서 메탄, 옛날엔, 지금은 메테인 이런 거예요. 메탄가스가 메테인 가스고요. 프로페인은 그럼 뭘까요? 옛날에는 프로판이었겠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프로페인은 영어로 이렇게 써요. 프로페인. 요걸 옛날엔 프로판이라고 그랬다고요. 그렇죠? 독일식 발음, 그리고 뭐 영어식 발음 이런 얘기요. 같은 물질이에요. 자, 그러면 이 연소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요. 다 뭐예요? 다 기체네요. 그렇죠? 연소니까 산소로 이렇게 산소를 이용한 거고요. 자, 그래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아니죠. 아, 기체가 아니구나 얘. 자, 이산화탄소와 물이 나왔습니다. 얘는 기체가 아니네요. 기체 아님. 기체가 아니니까 얘는 개수비가 부피비가 아니겠네요. 그렇죠? 자, 아무튼 우리가 구하려는 건 생성되는 CO2의 부피를 구하죠. 누구의 부피? CO2의 부피요. 자, 그런데 얘가 몇 리터래요? 10리터래요. 얘가 몇 리터? 10리터요. 그러니까 얘의 부피를 안 해요. 누구의 부피? 얘의 부피. 얘의 부피를 알면 몰수 알 수 있어요? 몰수 알 수 없다고요. 얘의 몰수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0도씨 1기압이라고 안 나와 있잖아. 그냥 일정한 온도와 압력이라고 그랬지 이게 온도가 몇 도인지 몇 기압인지는 알 수 없죠. 그러니까 몰수 자체를 못 구해요. 알겠죠? 이 몰수가 하는 이유가 뭔데? 화학 반응식을 이용하기 위해서요. 화학 반응식을 이용해서 또 다른 애의 몰수를 알고 원래 이제 부피를 하려고 했는데 이걸 몰라. 이걸 모르는 게 아니라 얘를 몰라요. 자, 그러니까 이용 못하네요. 못 푸네요가 아니라 부피비가 바로 개수비에 해당하니까 이렇게 풀면 된다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자 볼게요. 자, 10리터요. 몇 리터? 10리터. 10리터. 자, 얘 개수비가 자 1대 5대 3대 4인데 얘가 10리터래요. 그럼 CO2 몇이에요? 30리터. 30리터가 나오네요. 30리터. 자, 그래서 30리터가 나온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중요하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몰수를 몰라도 바로 부피로 바로 구할 수 있다는 걸 알려준 거고요. 이게 기체에서는 좀 특이한 성질이죠. 특이하게 꼭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화학 반응에서의 질량과 부피 관계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질량과 부피 뭔가 복잡해졌죠? 그쵸? 하지만 얘기했죠. 어떤 얘기요? 그렇죠. 바로 질량을 글씨 왜 이래? 질량을 뭘로 바꿔요? 맞아요. 바로 뭘로 바꾸죠? 우리는
뭘로 바꿀 필요가 있어요. 물론 아까 전에 기체에서는 뭘로 바꿀 수가 없었지만요. 그때는 부피비를 바로 이용한다 그랬죠. 질량을 뭘로 바꿀 수 있습니다. 부피만 좀 예외적이었어요. 질량을 뭘로 바꾸고, 이 뭐를 뭘로 바꾸고, 그렇습니다. 뭐를 뭘로 바꾸고, 그냥 바꾸는 게 아니라 화학 반응식을 꼭 이용하고, 그 다음에 이걸 뭘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걸 부피로 바꾸는 거죠. 아니, 아까 전에 뭘 바로 부피로 못 바꾼다 그러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질량을 통해서 부피를 알려면 이제 2단계뿐이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조건이 분명히, 특히 고등학교 1학년에서는 0도씨 1기압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뿐이 안 되니까. 아까 전에는 부피비하고 부피비의 관계였는데 지금은 질량이라는 애가 나오니까 뭐를 반드시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요. 이 말은 이렇게 해서 또 다른 애의 몰이 나와. 이걸 부피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과정을 거치려면 0도씨 1기압이란 게 조건에서 주어지겠죠. 자, 다음은 에탄올 연소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에탄올 우리가 에틸 알코올, 즉 술의 주성분이죠. 알코올류예요. 밑에 보니까 그 연소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 나왔는데요. 연소란 건 우리가 산소가 결합되는 거라고 그랬죠. 탄소와 수소가 있기 때문에 각각 이산화탄소와 물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이 물어볼 수 있어요. 아니 여기 산소가 있는데 산소에 산소가 결합되는 것도 있지 않나요? 네, 있긴 있는데 그렇게 결합된다 해도 O2가 나오죠. 그 O2가 그럼 여기 써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 O2가 다시 여기에 연소시키는데 또 써요. 언제까지? 예, 탄소와 수소가 다 반응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나올 때까지요. 그래서 최종에는 이제 어차피 안 나오니까 안 써주는 거죠. 자, 다음 볼게요. 자, 문제. 자, 여기 문제라고 써줄래요? C2H5OH, 즉 에탄올 11.5g이 완전 연소할 때, 위에가 완전 연소식이고요. 0도씨 1기압에서 생성되는 이산화탄소의 부피를 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순서는 결국 얘의 질량을 이제 몰로 바꾸고 이걸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그렇죠, 또 다른 애의 몰을 알고 그의 부피를 구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선 얘가 11.5라고 했으니까 그에 대한 식을 이렇게 써야겠죠. 몰수는 C2H5OH 화학식량분의 그것의 질량인데요. 자, 이 부분 화학식을 우리가 쓸 줄 알아야겠죠. 계산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 이거는 이렇게 합니다. 2개의 C 그리고 5개의 H, O 하나 그리고 H 하나. 그렇죠? 저는 이렇게 따로따로 봤는데 뭐 H가 6개니까 6 곱하기 H 이렇게 해도 돼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구한 게 46이 나옵니다. 결국 화학식량은 46이고요. 아까 질량이 얼마라고 했죠? 그렇죠. 11.5라고 했죠. 11.5를 46으로 나누면 됩니다. 실제로 나눠보면 얼마가 나올까요? 해보세요. 빨리 해보세요. 계산이 안 돼요. 자, 실제로 해보면 0.25가 나옵니다. 해보세요. 0.25몰이 나와요. 그러니까 네, 4분의 1이죠. 0.25몰이 나옵니다. 결국 얘가 0.25몰이에요. 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바로 CO2의 부피니까 화학 반응식에서 에탄올과 CO2의 그 개수비를 알면 되겠죠. 자, 여기 볼게요. 개수비가 몇 대 몇이에요? 개수비가 얘가 1일 때 몇이에요? 2죠. 그러면 얘가 지금 0.25네요. 0.25일 때 1대 2니까 얘가 0.5몰이네요. 몇 몰? 0.5몰이요. CO2가 0.5몰이 나온다. 이 말은 부피로 이야기하면 몇일까요? 그렇죠. 굳이 이제 계산을 굳이 안 해도 알 수 있죠. 1몰일 때 22.4니까 0.5일 때 11.2리터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이제 몰수는 22.4리터분의 뭐 이렇게 부피해서 11.2리터가 나와도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밑에 문제 중요하니까 한번 풀어보시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